올해도 하나고는 200명 중에서 55명이 서울대 수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고가 수시에 강한 이유를 갖고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블라인드 평가가 시행됩니다. 과연 블라인드 평가에서도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지를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향에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전 과정에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가 시행이 되고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고나 외대부고나 그 다음에 영재고나 이런 자사고에 학교 스쿨 프로파일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이 무슨 과목을 갖고 공부했고 어떻게 노력을 해왔고 이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지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서류에 대한 깜깜이 전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뭐냐면 2월 달에 성균관대에서 교육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서류 블라인드가 히든카드였나? 이러면서 서류 플러스 면접에 블라인드가 전면 도입되면 대학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다. 하나, 교과 성적 내신 강화의 길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지정의 길을 통해서 최소한도 최저학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 검증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부의 정책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없애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존 정책과는 다른 180도 다른 반대 방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걸 갖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그러면은 학교가 어딘지도 몰라. 그죠? 수능 최저학력도 지정을 못해. 그러니까 학교가 어딘지 모르니까 내신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도 안 돼.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너 3년 동안 이 대학의 이 학과를 위해서 무슨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해왔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심화 과목, 고급 과목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학업적 역량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과정의 다양한 평가를 다양한 평가를 갖다 강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진로 교과나 전문 교과를 통해서 다양한 심화 과목을 공부하는 걸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학점 제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선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과 교과의 활동을 균형적으로 반영을 해왔는데 학점 제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선 이 학교가 대도시 지역의 학생인지, 그다음 농어촌 지역의 학생인지 학교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학교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대신 너는 뭘 공부했는데 학생이 교과목의 선택을 갖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른 선택 과목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에 활용하는 전형.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는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학점 제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도래되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 6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입학처 장관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입학전형연구센터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91%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을 대학 전형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96%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활성화되면 전공 관련 과목 이수 및 성취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면 예컨대 학생이 선택한 과학 2과목이나 국제경제, 생명과학 실험, 경제수학 등을 세밀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소인수 과목,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을 기존의 학생부 교과산출 공식을 반영하는 정량평가보다는 학생이 이수한 교과 수준의 난이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과 과목의 이수 여부뿐만 아니라 과목의 수준과 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대학은
학생의 이수 교과목의 수준, 이수 과목의 경향성, 다양한 교과 교육의 경험 등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고교 교육 활동 전반을 살필 수 있다. 학생부를 읽는 전문가로서 입학사 정관들은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을 통해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등의 질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한 평가 요소가 내신 성적 이외에도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너 무슨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는 데가 중요한 어떤 합격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합격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대학교는 또한 역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사 연수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대학의 경우 대학 예비 교육 과정의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 과정 이수 내용, 독서 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 전형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대학교도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금년도 2021학년도 그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대학 예비교육과정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과 이수 내용, 독서 활동을 가장 의미 있게 평가 요소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을 갖다 바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신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15 개정교육과정 시행으로 확대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범위와 맞물려 소인수 선택 과목이 늘어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수강 인원의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지역 내 고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성취평가제 전면 시행 등을 감안한다면 등급평균에 의존한 산출 방식으로는 학생의 실질적인 우수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하고 똑같죠? 성균관대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신 성적에 대한 편차를 줄이면서 학생의 교과목 선택을 반영하는 학점제형 학생부 종합전이 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서울대학교 교사연수 자료집에 나와 있는 2페이지를 보면 앞에서 대학의 예비교육과정, 심화 수준의 심화 과목이 이수한 내용, 독서활동, 그 다음에 이 교과정치 돌보는 교과를 갖다 단순 등급평균을 보지 않겠다.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아까 앞에서 언급한 성균관대의 그 컨퍼런스 내용과 똑같죠. 학점제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에 대한 편차를 줄이고 학생의 교과목 선택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반영과 일치함을 갖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서울대학교는 얘기하죠. 평가의 주안점은 호기심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호기심을 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난관은 또 어떤 방식 극복하였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였고 그 결과가 남긴 의미는 무엇이고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에 나타나는가를 갖고 학생부와 자세히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가에 대한 것은 바로 고교와 대학의 연계평가다라고 얘기했죠. 서울대학교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평가에 대한 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가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 예비교육과정의 이수 내용, 심화 과목의 이수 내용, 독서 활동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임을 서울대학교가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왜 하나고등학교가 이렇게 강한지를 갖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서울대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했죠. 대학 예비교육과정의 이수 내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독서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고교와 대학의 연결 과정이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고의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죠? 1학년 때는 다 똑같겠죠? 근데 2학년 때부터 달라집니다. 2학년 때부터 뭐 있죠? 심화 수학이 있고 미적분학이 있는데 심화 미적분학이 있고 AP 통계학이 있고 심화 미적분학이 있고 선형 대수학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심화 영어 독해가 있고 영미문학이 있고 심화 영어 회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과학 통계학이 있고 3학년 때는 수학 세미나가 있고 미적분학 2가 있고 경제수학이 있죠. 그러면서 수학과제 탐구가 있고 고급 수학이 있고 AP 미적분학이 있습니다. 심화 영어 회화도 있고 시사 영어도 있고 영어 비평적 읽기와 쓰기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과목을 보면 뭐죠? AP 미시경제 세계사 정치와 법이 있고 AP 거시경제 국제 정치가 있죠. 그 AP 세계사가 있고요. 탐구 과목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투 과목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AP 물리학, 역학, AP 화학, 생물학. 그죠? 그 다음에 전자학 이야기 있고요. AP 화학 2가 있고, AP 생물학 2가 있고, 그 다음에 AP 컴퓨터 과학 A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정보과학. 그러면서 등등죠. 교육 과정이 어떻죠? 일반적으로 과학 중점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다른 자사고의 학교의 프로그램보다도 월등히 다양하게 그리고 심화된 과목을 갖다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고의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철학도 있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융합적인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은 뭐냐면 하나고의 프로그램은 수능 준비가 안 된다. 수능 준비가 안 되지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고 입학사 정관들이 바로 서울대학교 입학사 정관들이 하나고의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가장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고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준비가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고의 학생들이 서울대 입시에서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학생의 학점지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너 무슨 과목 공부했니? 무슨 선택 과목을 공부해서 학업적 역량을 키웠는지를 보고자 하고 한다면 이래서 이런 이유로 본다면 일반고보다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런 사례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하나고의 프로그램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 외대부고에 대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동아리나 이런 스터디들이 잘 돼 있죠. 이런 스터디들을 활용을 해서 심학습한 과정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율동아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재된 사례들을 본다고 한다면 뇌과학 캠프 K무크 인간 뇌 이해 수강, 뇌과학 도서를 읽고 세포생물학 관점에서 뇌의 기본 세포를 분석함, 시카고 대학의 Understanding the Brain을 시청하고 손상된 뇌세포의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B학생 같은 경우 3학년이 어디죠? K무크의 현대인을 위한 물리학의 이해를 통해 운동을 어떻게 미분의 형태로 기술되는지 학습함. 또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확장 공부로 에드엑스의 유한요소법 강의를 수강함. 물리학적 문제들을 컴퓨터를 통해 분석하고 미분방정식 해를 구하는 수치 해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함. C학생은 스노우의 펀더멘털 오브 바이올로지 강의를 듣고 유성생식은 다양성을 보장하며 나아가 진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하고 유전체 정보의 활용 방안을 분석한 쇼텐덤 리피트 분석과 발달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1학년들은 이제 자율동아리가 동아리 소개밖에 올라가기 때문에 30자밖에 올라가지만 예를 들면 외대부고회 같은 경우에 이런 자율동아리 말고도 뭐가 있죠? 스터디를 갖다 학기마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R&D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책을 읽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내용을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은 뭐가 있어요? ARC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탐구 주제를 선정해서 심화학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에 대한 심화학습 과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제 외대부고나 하나고의 어떤 교육 과정이 바로 학점제형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오는 학점제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학생부에 올라간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바로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서 학습한 과정도 학생부에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원자가 전자를 이용해 루이스 구조를 그리던 중 구조 이성질체를 접하고 이성질체의 종류에 궁금증이 들어 스미스의 유기화학과 코스웨어 유기화학 강의를 참고하여 심화학습함.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의 고리 구조가 불안정하여 세균의 효소와 결합하는 항생제 양리작용의 기본 원리를 접하고
화학 구조로 약물의 양리작용을 설명할 수 있음을 파악함. 이후 다른 약물의 기작을 알아보기 위해 위대하고 위험한 양리학을 읽고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중심으로 화합물의 입체 구조와 효소 기질 특이성을 연결한 후 보고서 입체화학으로 추론하는 약물의 양리작용을 작성함. 뿐만 아니라 논문, 생물정보학적 방법을 이용한 약물 재배치 연구를 읽고 탈리도마이드가 한센병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약물을 환자에게 처방하기 전 광범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함을 깨달았으며 단순 처방을 넘어선 의학자의 약물을 대하는 기본 소양에 대해 제고함. 이런 것이 이제 학생부에 올라간 사례죠. 그러니까 수업에서 구조 이성질체를 접하고, 그죠? 이것에 궁금증이 생겨서 내가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그죠? 유기화학 책을 읽고 유기화학의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한 과정, 이거를 토대로 해서 탐구한 과정에 대한 부분이 학생부에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교과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대학의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책을 읽고 문학을 통해서 학습하고 탐구한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수시나 그 다음에 이제 명문대 입시에서 강한 이유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에 대한 부분은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 특목고와 자사고가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할 거고요. 이게 학교 간 격차, 지역 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등급을 강화할 거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학들은 내신에 대한 내신에 대한 지표를 낮추고 오히려 이 학생이 3년 동안 이 학과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심화된 과목을 더 많이 공부했을 거고요. 아무래도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보다는 읽은 도서의 수준이나 그 다음에 심화된 공부에 대한 과정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대학들을 평가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 있는 어떤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심화된 과목을 찾아서 노력하는 과정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블라인드 평가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인트임을 명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학교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특목고 자사고로 가야 되는지 일반고를 가야 되는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특목고 자사고에서 주어지는 이런 학교의 커리큘럼이 학점제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오히려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심학습한 과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은 교육부의 교육 정책과 맞물려서 이런 대학 입시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시는 것이 바로 대학 입학 전형 평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